분산종 동화책입니다. 이제 공부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 처음 하는 학생한테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느냐고. 중학생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 혼자 설명할 테니까. 이제 공부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읽기부터 해야 됩니다. 읽기. 읽은 다음에 그럼 뭐 하냐. 읽었다. 읽기 했다. 읽었다. 그럼 뭐 하냐. 그거를 읽은 걸 또 이렇게 전체를 읽고, 이 다음에 중요한 거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읽고, 이렇게 중요한 거 읽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반복해서 줄여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핵심을 요약할 수 있으면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초등학생은 3번 읽고, 중학생은 한 7번 읽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한 10번 이상, 10회독 이상을 해야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읽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막 쓰는 게 그냥 읽고, 모르는 거 체크하면서 읽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체크하면서 읽고, 그러다가 이렇게 노트 정리할 만한 것도 체크하고,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정리하거나 궁금한 거 쓰면서 읽고, 이렇게 읽는 동안에 외워집니다, 젊은 애들은. 근데 문제는 이걸 읽으면서, 용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용어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용어를 모르면 계속 모르니까. 그래서 용어를 공부를 하고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되면 거꾸로 이걸 해준 다음에 이걸 읽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이 읽은 요점을 정리하는데 보통은 시간이 없을 때는 이 요점 정리를 읽은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총정리의 요약 정리를 읽던, 자습서 뒤에 요점 정리를 읽던, 이걸 읽은 다음에 이걸 읽으면 어떤 식으로 이걸 좁혀가면서 읽어야 되는지 힌트가 보이니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읽고 요약하면서, 요약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 요약을 해서 줄였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보는데 영향 주는 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요한 게 시험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골라놓는 거예요. 골라놓고 체크해놓고 밑줄 치고. 이럴 때 자, 이거는 시험 나면 이게 답이야. 요거는 시험 나면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막 쓰는 것보다. 근데 아이들이 막 노트 정리하고 그러는데, 노트는 다시 보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걸 노트 정리를 해서 나는 그걸 다시 보겠다. 이거 꼭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쓰는 거죠. 노트 정리하고. 그러면 읽고 이해합니다. 이해해서 요약하고 이해하면서 또 더 요약을 해서 줄이면 이 요약한 거, 이렇게 뭐라고요? 중요한 거, 시험 나오는 거, 암기한 거, 요거를 갖다가 암기해야 될 거. 진짜 암기를 합니다. 암기.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읽고 요약하고 이해하고, 자, 그러면 또 뭐 9일 동안 공부하는 거 해주겠지만, 읽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그럼 읽기 1번이고 이해하기 2번이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풉니다.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이 틀린 것을 다시, 틀린 거의 핵심을 여기다가 이렇게 요약하는데, 이것도 문제풀이를 여러 번 해봅니다. 여러 번 해봐서 예를 들어갖고 이거를 첫 번째 맞을 때는 동그라미 하나, 두 번째 맞을 때는 그냥 뒀다가 동그라미 2개, 세 번째 맞을 때는 동그라미 3개, 4개, 5번째 할 때 힘들 때는 다시 이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거를 여기다 추가로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전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실전 문제를. 이게 실전 연습한다는 게 고난도 책을 푼다는 거예요. 고난도 책.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이렇게 읽고 요약하고 이해하고 암기한데 시험 보는 애도 있고, 문제풀이까지 하는 애도 있고, 실전 연습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중위권을 하느냐, 상위권을 하느냐, 고난도를 하느냐,
고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고난도 하는 애는 1등급, 상위권 하는 애는 2등급, 중위권 하는 애는 3등급, 문제풀이만 하는 애는 4등급, 그 암기하고 요약만 하는 애는 5등급. 그래서 대충 이해하는 애는 6등급. 저 그냥 대충 읽기만 하고 시험 보는 애는 7등급. 이렇게 맞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읽고 요약하고 이해하고 요약하고 실전 문제풀이하고 실전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 시험을 봅니다. 모의 시험. 그래서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읽기는 뭐부터 읽어야 되냐? 교과서 읽는 거예요. 원래 교과서. 교과서를 읽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니까 자습서를 읽는 거고, 자습서. 교과서 내용만 읽고 요약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자습서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요약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5번, 이거 7번, 이거 7번.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풀고 틀린 거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총정리 문제지. 중학생은 총정리 문제지. 아니면 고등학생들은 총정리 문제집 말고 각각 과목 문제집이 있어서 그거를 실전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학교 수업 내용을 다 봐야 돼요. 프린트하고 수업 내용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집, 상위권 문제집이나 고난이도 문제집을 풉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쭈르르 올라가고 상위권하고 봉투 모의고사, 뭐 고등 가면 봉투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게 있고, 이 중위권은 수능 기출 문제만 다 풀게 되고, 기출 문제 아니죠. 중위권은 여기 수능 기출도 다 커버 못하고 아이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해가지고 EBS 교육방송 특강 완성 이 2개 보고 어느 정도는 기출 문제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또 어느 정도 더 많이 하는 4점짜리 고난이도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이 평가 문제집이나 총정리, 요점 정리를 먼저 보는 애들도 있어요.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평소에 하는 거고, 교과서 자습서는 평가 문제집까지 풀어놓는 애들 하면 시바로 평소에 하는 거예요. 왜? 평가 문제집을 풀면 이 자습서를 어떤 내용을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아니까, 거꾸로.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으로 해놓는 거고, 시험 기간에 총정리 풀고 프린트 자습서 정리하고 이 상위권 문제지 하나 둘 세 세트를 하니까 고단도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한 10일 나왔는데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순서가 제일 좋냐? 응? 국어도 도덕도 사회도 수학도 과학도 다 해야 돼. 그러면 자, 내가 잘하는 과목 수학은 냅두고, 그러면 수학은 한 번에 안 되니까, 이것도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으면 시험 나올 유형을 한 100개 정도를 달달달달 이해하고 외우고 하면 수업 들어가지고 그러면 도움이 돼요. 그럼 국어는 뭐냐? 요점 정리 있죠, 요점 정리. 그 요점 정리 다 하고 문제 푸른 다음에 틀린 걸 다 자습서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요점 정리 다 보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푸른 다음에 틀린 걸 자습서에서 답이 왜 그런가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학 됐고 국어 됐고, 그 다음에 영어는 시험 범위에 있는 자습서에 있는 걸 싸그리 다 읽어서 틀릴 만한 거, 요거 나오면 답이 이거야, 요거 나오면 답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쭈르르 계속 외워요. 그런 다음에 해석하고 요거 기억나면 풀면 돼요.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하나요? 과학은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것만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 과학은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는 시험 범위 사회를 보면 단원 4, 7, 8부인데
요점 정리 읽고, 요점 정리 읽고, 내용 읽고, 요점 정리 읽고, 내용 읽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다 3번이나 4번 정도, 3번 정도 한 다음에, 이거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될 거. 아, 이거는 답이 이거는 이렇게 빡빡하게 한 장에 만들어요.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서 틀린 걸 여기다 추가로 써요. 요거에서 요거, 답이었는데 틀렸어. 요거에서 요거.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국영수 사과 다 했죠? 근데 도덕은 내용 정리를 보고, 내용 정리를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거를 어떻게 써 있는지 교과서에서 후루룩 넘겨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 찾아보는 거. 찾아보면 틀린 문제만 그 근처를 다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뭐냐, 기술은 저 페이지, 저거와 관련된 문제, 저거에 대한 문제를 먼저 뽑아놓고, 요 교과서를 좀 자기가 본인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여기다 써요.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렇게 칸을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눠서 여기다 써요. 쓴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걸 여기다 추가로 써요. 거기 틀린 데 부분에다가. 네, 기간은 이렇게 풀고, 근데 정보는 거기 있는 책 내용, 컴퓨터니까, 그죠? 컴퓨터에 있는 내용인데 책을 읽어본 다음에 책 중심으로 나와요. 기가하고 정보는. 도덕, 기가, 정보, 이거는 거의 책 중심으로 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정보는 저기 있는 내용을 한 장 정도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갖고 좀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해보려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읽기를 하려면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10일 안에 다 해야 되니까 9과목이고. 그러니까 읽기가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는 총정리 문제집에 있는 요약 정리를 읽어요. 이 요약을 정확하게 읽으면,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요약 정리를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모르는 걸 체크해요. 모르는 걸 다 설명드리는 게 좋은데, 이걸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이걸 3번 읽고 교과서를 한 번 읽으면, 이건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요 교과서를 읽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요약이 어떻게 써 있는지 하는 거꾸로, 시간 정할 때는. 요약한 걸 읽고 교과서를 읽어요. 그런 다음에 요약한 걸 읽고 교과서를 한두 번은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 100페이지다, 200페이지다. 그럼 못 보겠죠. 요약하는 것만 봐야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틀리면 요약하는 거 근처에다가 문제, 총정리나 평가 문제들을 풀면 요 틀린 거를 요약하는 거 근처에다가 써야 돼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써요. 쓴 다음에 교과서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안 되면 여기다 쓰고 그냥 외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으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여기 학교 프린트나 선생님 과제 낸 거 이런 데서 관련돼서 내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가 문제집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사이트, 문제만 파는 사이트 같은 데서 있는 유료 사이트에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출판사에서 기본 문제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다 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번 풀었는데, 여러 번 틀렸는데 틀린 게 있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답 정리하는 건데, 이제 오답 정리는 지금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 읽기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못하고, 이 요약하기는 다 봐야 되고, 그럼 이 요약하기가 총정리 문제집 말고는 어디에 있느냐? 평가 문제집 뒷부분에 있든지, 자습서 뒷부분에, 단락의 뒷부분에 총정리가 된 게 있어요. 원래는 이걸 읽어갖고 이렇게 총정리해서 만들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습서하고 비슷한가?
보여줬는데 이걸 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약하기를 보고 총정리 요약하기를 보고 총정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틀린 거를 다시 여기다가 요약하는 데다 추가로 쓰고 요약한 걸 좀 외우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교과서 읽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시험 범위에서 요 총정리 문제를 풀었으면 그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문제풀이를 찾아서 문제 풀고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틀릴 것 같다. 이 부분 조심해야지. 이 부분 틀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야지. 이게 오답 정리예요. 이 부분은 틀릴 것 같고 이 부분 틀린 걸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필요한 게 중학생들은 교과서는 있으니까 됐고 자습서 뒷부분의 요점 정리, 평가 문제집의 뒷부분의 요점 정리. 그럼 자습서에도 나오고 요점 정리가 평가 문제도 나와요. 그럼 2번 읽으면 돼요. 2번. 이거 2번 하면 4번 읽은 거잖아. 그럼 4번 읽고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말고 조금 더 자세한, 이것보다는 더 자세한 게 총정리에 있는 거예요. 자습서 밑에 보면 이 제일 끝부분 말고 어떤 단락 밑에 이렇게 도식화돼서 정리된 것도 있거든요. 요점 정리된 거. 단락마다. 이런 것도 찾아갖고 읽으면 돼요. 이걸 읽고 여기서 찾아보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총정리를 하나, 자습서 평가 문제 말고 총정리에 그 학교별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풀든지, 이 총정리가 없으면 하나하나 또 이 평가 문제집 말고 또 관련된, 근데 학교마다 출판사가 다 달라서 관련된 문제집이 중학교는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많은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뽑아갖고 풀어보는 거야. 인터넷에서.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읽기를 안 하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루에 한 과목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 2과목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2과목. 뭐 많은 과목은 한 과목을 하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2과목 하니까 할 수 있는 과목 하루에 한 과목씩, 2과목씩 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주말에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 시간 쓰고 이만큼 쓰게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2시간 했다가 다른 과목을 1시간 하고, 요걸 2시간 하고 또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 6시간이면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다른 과목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2과목씩 정리를 해서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읽기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여러 번 읽으면, 무식하게 여러 번 읽으면 이해되는데, 이해 안 되면 체크해서 형광펜 치면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읽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는데, 읽고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 볼 때 틀릴지도 몰라, 이런 것만 써놓는 거예요. 노트 정리는. 노트에다 간단하게. 이거 시험 나면 이게 답이야. 이게 시험 나면 이게 답이야. 왜? 이해는 다 했지만 암기까지 완전히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이건 실력이 늘고 이건 점수가 늘어나니까. 노트 정리를 해봐야 되고, 이거 틀릴 만한 거. 그러니까 읽고, 그럼 몇 번 읽어? 원래는 10번 읽어야 되는 건데 3번에서 5번 읽고 이해하고 암기할 거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암기하면서 나머지 암기 잘 안 되는 것만 여기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요게 많지 않아요. 다 시험 볼 때 보면 중학생들 한 과목에 A4 한 장도 안 돼요. 그러면 A4 한 장에다 과목별로 암기장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쓰면 돼요. 틀릴 만한 것만. 그런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 하루 한 1시간 들여서 계속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암기할 거, 내가 틀리지 않게 할 걸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팍 풀어. 빠르게 풀어갖고 틀린 게 있으면, 아, 요거 때문에 빨리 풀 때 요거 걸리는구나. 그래서 써놓고. 이거 걸리는구나.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답이구나. 하고서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요거를.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거를 많은 단계를 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중위권 문제집 한 권, 상위권 문제집 한 권, 고난이 문제집 한 권, 뭐. 예를 들어서 중위권 한두 권, 상위권 한두 권, 고위권 한두 권, 또 이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실수하면 안 될 만큼. 이게 난이도가 고등학교 때는 엄청나다는 거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게 되면 중학교 때는 솔직히 중학교 때 90점 맞는 아이들이 실력이 진짜 90점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70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90점을 맞는다고 치면 여기는 95점짜리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여기에서 90점 맞는 애는 중학교 때 60점도 맞아.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게 뭐 95점, 98점, 100점 이렇게 돼도 수학 실력이 문제지. 나머지는 순식까지 쫓아간다는 거야. 단 학습하는 습관, 순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거죠. 자, 복잡하니까 그러면 다시 최종 정리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고. 그럼 뭘 읽어라? 자습서에 있는 요점 정리, 평가 문제집에 있는 요점 정리, 총정리에 있는 요점 정리, 자습서 사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읽으면서 뭐 해라?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거고, 이해하고, 이해 안 되거나 암기 안 되는 거는 정리하지, 그 노트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읽어라. 읽을 땐 한 번 읽냐? 아니죠. 두세 번 읽고, 자습서 2번, 평가 문제 총정리 읽든 두세 번을 계속 읽었어. 읽다 보면 이해된다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어. 그러면 이해 안 되니까 암기해서라도 시험 보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럼 이해할 거, 암기할 거. 근데 여기 시험 관련되는 거, 시험 보면 내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여기서 틀릴 만한 거, 중요한 거, 이런 걸 여기다 써놓는 거야. 내가 아는 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단어로 써도 되고 내 맘대로 써는 거야. 내가 기억나게. 그런 다음에는 문제를 풀어야 돼. 왜? 이게 80점하고 100점 사이를 가르는 거야. 여기 80점에 이게 다 외워도. 완벽하게 외워도. 그래서 문제를 풀어.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고, 빠르게 푼 다음에, 틀린 것들을 여기다 추가로 정리해서. 추가로. 그래서, 추가로 정리하고, 요거를 갖다가 암기 달달달달 해갖고 시험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근데 요게, 얼만큼 하느냐,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점수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뭐라고요? 1번. 뭐라고 자습점 평가준 이거에 요점을.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교과서를 읽어도 돼. 그럼 더 자세하니까. 요점부터 읽었으니까 교과서를 읽어도 돼. 그래서 이해했어. 그러면 암기할 걸 골라. 암기해버리면 시험 쉽게 푸니까. 그래서 골라. 이해하고 암기했는데 뭐 시험 나올 만한 거, 시험 보면 내가 틀릴 만한 거, 나올 만한 건데 2 곱하기 3이 6 나와도 나는 내가 알기 때문에 안 써놔도 돼. 헷갈리는 거, 어려운 것만 써놔. 그럼 이 종이는 다 수업해줘, 내가. 이 써놓은 종이는 다 수업해줘. 문제를 풀어. 문제를 푸른 다음에 틀린 게 나와. 그럼 채점하고 틀린 거 해설을 읽어. 해설을 읽으면 요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만 정리해도 요걸 여기다 추가로 쓰면 돼. 그런 다음에 이걸 딸딸딸딸 암기해. 그런 다음에 시험 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읽었어. 이게 자습서 평가 문제 총정리도 읽었는데 뭐도 읽어야 되냐? 프린트, 학교 프린트. 또 뭐도 읽어야 되냐? 노트. 학교 프린트나 학교에서 올클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 이것까지 해야 완전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수학은 평소에 해야 돼서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읽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풀어봐야 되니까. 영어는 요점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국어, 영어, 사회과학은. 다 요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영어, 국어,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 푸는 기술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사회과학은 잘 암기하고 하면 중학교 수준에는 고등은 응용이 나오는데 이게 잘 정리하면 암기하면 그냥 거의 다 풀 수 있어. 근데 기가하고 정보 이런 건 교과서 중심으로 나와. 많이 거의.
교과서 내용을 덜덜덜덜 정리하면 많이 나와.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그림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문제 나오는 양식을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도덕은 생각보다 애들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갖고 요점 정리 다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아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구나 안 하면 힘들어져. 그래서 평가 문제집까지 다 풀어봐야 되고 이거는 문제 유형으로 엉뚱한 문제 나오니까 문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딱 2단계로 나누면 뭐라고요? 읽고 이해하고 암기해라. 또 문제 풀고 뭐라고?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 정리해라. 암기하기 위해서 정리해라. 그럼 문제 풀고 다시 정리하고 또 문제 풀고 정리하고 무한 반복. 문제 풀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문정 계속 영원한 문정. 근데 여기는 읽고 이해하고 암기인데 이해하고 암기하고 암기해서 이해하고 다시 이해한 거 또 암기하고 이해 암기 반복. 그러니까 공부는 딱 두 축으로 나눠져요. 읽은 걸 이해 암기를 뭐라고요? 읽은 걸 이해하고 암기한 거. 그 다음 뭐라고요? 문제 풀고 정리하고 다시 또 문제 풀고 정리하고. 그러면 읽고 이해암 이해 암기 암기 이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정 이거 반복. 그 딱 두 축이에요. 그래서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기 이건 기본 공부. 문제 풀고 정리하고 이거 시험 공부. 이해되세요? 네. 그럼 결국은 읽기예요.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볼펜 치기 100자로 하는 거야. 이 읽기가 공부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가진 게 뭐예요? 시험 범위부터 다 접어야지. 책 갖다가. 그런 다음에 요거 요약하기, 순서 예측하기, 요거 뭐라고? 요점 정리 찾아보고, 요것도 요점 정리 찾아보고, 다 요점 정리 찾아보고, 요점 정리 찾아본 다음에 계속 요점 정리를 읽어나가야죠. 몇 번? 두세 번. 뭐 하라고?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데 찾아야 되고, 암기 안 될 때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고 이해하고 암기한 걸 이걸 뭐라고 그래? 정리해야 되잖아. 네. 왜 읽고 문제풀이 사이가 뭐라고요? 정리니까. 여기가 정리. 그러니까 입정문. 이게 시험 과정이에요. 입정문. 읽고 이해하고 암리 이암 계속하는 거고. 정리하고 그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문정 그죠? 익정문 문정 여기 이암 정문.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암 정문 이렇게 되네요. 이기암정문이네. 이기암정문. 읽고 이해 암기 정리 문제풀이 정리 문제풀이. 근데 이암은 계속 반복. 정리 문제풀이 정리는 계속 문정. 됐어요? 네. 근데 공부하는 단계는 이런데 이거를 한 과목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읽고 오늘 한 과목 하려면 읽고 이해해보고 읽고 암기해보고. 그래서 이걸 두세 번 했어.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자신 있다. 그럼 정리해. 읽고 이해할 때 한 두 번, 세 번 하면 세 번부터 네 번까지는 요 노트에다 정리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 틀리면 이거 봐 나온 거 했네. 내 찍은 거 나왔네. 이거 찍은 거 했네. 틀린 것 중에서 틀렸는데 여기도 안 써놨네. 그럼 거기다 써놓으면 돼. 그래서 내용을 읽고 다시 보니까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못 봤구나. 그래야 나중에 어떤 걸 딱 보면 이거 시험 나오겠다. 그 딱 집어보면 다 맞아. 이걸 자꾸 해봤으니까. 나중에는 딱 글을 읽으면 이거 시험 나오겠네. 이렇게 딱 보여. 이걸 예상하고 읽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또 시간 있으면 풀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했는데 어딨지? 하고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